자, 바로 할게요. 자, 님 동그라미를 그려 겨우든 잠에. 자, 님을 그리워하다가 겨우든 잠에 꿈 네모의 자리도 뒤숭숭 했답니다. 그리던 님 잠깐 만나서 얼핏 보고 어디로로 간 거이고, 미안, 다시 이거 끊어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네. 그리워하던 님을 잠깐 만나서 얼핏 본 뒤에 뒤로 들어와야지. 이왕 왔는데 그냥 들어가. 아, 미안. 이젠 직장 동료가 됐다는 사실 순간 깜빡했다. 네. 과거형으로 인지하고 있네. 다시. 지금 안 찍어도 돼. 이따 소설 넘어가면 찍어. 지금 놀고 있어, 컴퓨터하고. 자. 어쨌건, 그리워하던 님을 잠깐 만나 얼핏 보고 나서, 여기까지 하고 대각선 끄어버려. 그런 다음에 화자가 이렇게 말하네. 어디로로 간 거이고 어디로 간 것인가. 그래서 꿈에서 잠깐 보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잡을 것을 후회하고 있네. 후회와 탄식. 빨리 할게. 잠 깨어서 곁에 없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잠을 깨어서 곁에 없다고. 그래서 꿈에서 잠깐 보이고 난 뒤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님의 부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잠을 깨어서 곁에 없으니 그 뒤에 물결 아주 간 것인가 하노라. 아주 가버린 것인가 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이 꿈 때문에 말이야 상실감이나 그리움이 심화돼 버리는 거죠. 됐나? 다음 나 작품 보도록 할게. 자, 나 빨리 할게요.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 자, 의문형이야 둘 다. 어찌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죠. 이 작품은 의문형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 중장 볼게. 표현법 엄청 많고 체크해야 될 게 많으니까 펜 단단히 잡아라 이제. 자,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세모를 싸고 성세모 안에 담 네모를 쌓고 담 네모 안에다가 집 역삼각형을 짓고 집 역삼각형 안에다가 두지 마름모를 놓고 두지 마름모 안에다가 괴 다이아몬드를 놓고 괴 다이아몬드 안에 너를 결박해서 놓고 쌍배모 외걸쇠 용거북 자물쇠로 깊숙이 잠가 두었더냐 네 어이글이 아니오더냐 하면서 또 의문형 표현이죠. 그쵸? 자, 어쨌건 님에 대한 원망을 보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지금 표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세모, 네모, 마름모, 다이아몬드 순서로 안 쳤으면 대학 못 가는 건 동일하겠지만, 당황스럽죠? 그건 취소할게. 어쨌건 지금 이거는 A, B, C, D로 이어지고 있다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뭐 이렇게 가죠. 무슨 법이야? 연쇄법.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연쇄법. 야, 근데 정말로 님이 이렇게 깊숙하게 심하게 갇혀있을 리 없으니까 과장이야. 과장. 또 하나, 갇혀있는 상황들이 다 열거되고 있죠. 열거. 또 하나, 과장, 열거. 그 다음에 표시해놓은 거 잘 보게 되면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죠? 전체적으로 좀 작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점강법 내지는 점층법으로 써두시면 됩니다. 하강하다 할 때 점강입니다. 점강, 점층. 이건 두 개 같이 다니니까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작아져서 점강으로 놓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님이 오지 못하는 상황은 심화되니까 정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점층이 돼버려. 그래서 굳이 구분 안 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 안에서 이런 표현법들이 쓰였다는 거. 열거, 과장, 연쇄, 그리고 점층. 근데 이것 때문에 열거법과 과장법 때문에 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해악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열거법을 쓰면 빠르게 읽어야 돼. 수다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과장을 쓰게 되면 호들갑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야. 되시겠죠? 그래서 해악으로 이어진다고. 다음 이제 종장입니다. 한 달이 30날이여니 30일이나 되니 날 보러 올 할리 하루가 없으랴
왜 없겠는가 하면서 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나타내죠. 됐나? 자, 다 작품입니다. 이제 다는 말이야 대화체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화체다. 자, 초중장이 지금 내가 X라고 써놨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초중장 X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 초중 옆에 보시면 X라고 돼 있잖아. 나야. 자, 볼게. 나가 나오더라고 읽어보니까. 초중은 나. 실제 이별한 나고 종장이 기러기입니다. 확인해 볼게. 초장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아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달라 라고 얘기하죠. 기러기한테 말 거니까 의인화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청자도 있고, 이건 실제 대화입니다. 대화적 구성이야. 다음 두 번째 줄. 무슨 말 하는데 기러기한테? 한양성 내에,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서 부디 내 말 동그라미를 잊지 말고 외쳐 불러서 니르기를 말하기를 내 말을 좀 외쳐서 말해달래. 그 다음 줄부터 가로 시작. 월황혼부터 달 떠있는 황혼이 깊어갈 때, 즉 저녁이 깊어갈 때 정막공규에서 정막한 빈 방에서 던진 듯 홀로 앉아서, 던져진 듯 혼자 앉았다는 거야. 던진 듯을 의역할게. 버려진 듯이라고 의역해 버립시다. 정막한 빈 방에서 버려진 듯 혼자 앉아서 님 그리워하며 차마 못 살래라. 가로 끝낼게. 님 그리워하며 차마 못 살겠구나. 이게 전해주었으면 하는 말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로 끝내고 라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하면서 화자가 자기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한양성 안에 있는 님에게 전해지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기러기가 시크하게 대답하죠. 그냥 해준다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얘기하네. 안 돼. 우리도 님을 보러 바쁘게 가없는 길이니 전할동 말동 하여라. 물결 칠까? 전할동 말동 하여라. 물결. 보장하지 못한답니다. 그치? 님에게 소식 전하는 일 보장해 줄 수 없어 라고 기러기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화자의 그리움과 서글픔 같은 것들은 더 심화되겠죠. 됐나? 한 번에 전해주겠다 하면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니까 약간 그리움이나 서글픔 따위는 심화되겠습니다. 대화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 답만 체크합시다. 전부 다 1번에 답 3번 셋 다 부재하는 님이 나오고 그리움입니다. 가에서 님 그리워 자다가 꿈에서 깼는데 없었다. 그 다음 나에서는 못 오던가. 그 다음 다에서는 한양성 안에 님이 있으니까 답 3번이고요. 뒤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 거야. 화자와 대상 바꿔치기 한 거거든요. 정답 2번 볼까? 니은이 자물쇠입니다. 나 작품 안에 있는 자물쇠.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처지죠, 이건. 즉 자유롭지 못한 님의 처지를 나타내는 게 자물쇠라고 봐야 되죠. 화자 대상 바꿔치기 한 선택지니까 답 2번이고요. 3번 문제 정답 3번이죠. 꿈을 통해서 나 작품에서, 가 작품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님을 잠깐 만났다가 사라졌다는 건 있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해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답 3번이고,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 답 4번이죠. 표현법이 반어법은 가나다 셋 다 반어법이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5쪽부터 보자고. 프린트로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자, 이제 일하자. 켰니? 버튼은? 언제부터? 계속 쉬는 시간에도? 니욕하고 이럴 때도? 경연아, 한번 꺼. 버튼 한번 눌러. 정말 속상한 일이네요. 135쪽. 아니, 그럼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일어났던 일들도 거의 담겨 있을 수 있겠네?
일어나서 카메라 앞에서 예를 들어 이 카메라의 어떤 모습인가 하고 렌즈를 쳐다보는 애가 있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벌어져 있겠네요. 물론 잘라내겠지만 아주 인상적인 게 있는지 한번 뒤져볼게요. 자, 어쨌든 135점 5점의 동경인데,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 노년의 쓸쓸함에 대한 소설입니다. 노년의 쓸쓸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그려내. 좀 슬퍼, 이거. 자, 그리고 대조적인 대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야. 이미지가 대조가 될 건데, 하나는 생명력의 이미지, 하나는 죽음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소재들이 계속 나올 거야. 오늘 보는 제시문에서도 장면을 말이야, PPT 한번 보시게 되면 장면을 엄청 많이 나눠놨어. 실제 의미로 보았을 때는 앞장이 1번 장면이고 뒷장이 2번 장면이야. 그런데 실제 잘라놓은 거는 7개까지 잘라놨는데, 배경 잠깐만 보시면 시간이 자꾸 틀어져서 그래. 시간이 현재, 과거, 과거, 다시 현재,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세부적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래, 어쨌건 본문 잘 잘라야 되고, 본문 중간에 다시 뭐 이렇게 시작하기도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그럼 생명과 죽음 대조되고 노년의 쓸쓸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는 작품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동경이 뭔데, 윤호야? 그리워. 어? 아니야. 아, 동경하다. 개소리 하지 말고. 몰라. 동경이 뭐야? 도쿄? 자,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도쿄를 동경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아니라 나 때 그랬겠죠? 베이징이라고 안 하고 북경, 상해라고 했죠. 상하이라고 안 하고. 그리고 도쿄도 도쿄라는 말보다 동경이라는 말을 어렸을 때는 훨씬 많이 썼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였냐면, 오사카는 옛날부터 오사카였어. 안 신기하네요. 오사카는 한자로 보면 대판인가 그럴 거야. 아마 대판. 근데 옛날 그 현진건의 고향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오사카 철공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20, 30년대 소설인데. 아닙니다. 다음이요. 이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오정희의 동경인데, 이 동경은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 됐죠? 진우쌤한테 우리가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앞부분 줄거리 시작해볼까? 그와 안에 동그라미는 얘들이 노년의 쓸쓸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야. 그와 안에 동그라미는 아들 영로를 잃고, 어떤 아이가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 아까 산후친곡 12장에서 영로라는 시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었게? 장애물, 뜻은 그렇고 의미는 그렇고 단어 뜻 젠장 정확하게 기억하고 자빠졌네. 야, 너 자꾸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고갯길이었죠? 어쨌든 미안합니다. 아, 저건 삶의 장애를 일으키네 나한테. 자, 그와 안에 동그라미는 아들 영로를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물결, 무기력하게 산대. 그는 밀가루를 함집하게 묻는 아내를 보고 식사 전 산책을 나갔다. 초여름 무더위, 이웃집 계집아이 물결은, 자,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표상이 바로 이 이웃집의 계집아이입니다. 오늘 제시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아이라고 해서. 어쨌건 이웃집 계집아이는 잃어버린 만화경 네모의 별표를 찾고 있다. 만화경. 자, 그래서 이 만화경도 아이 거라서 생명력의 이미지한 사실은 조금 더 만화경을 찾고 있었다. 예정되었던 교인들의 방문이 취소되고 밀가루 반죽이 남았다. 수도 검침원이 찾아왔다가 돌아가고 그는 놀이터에서 주워온, 사실은 훔쳐온 겁니다.
놀이터에서 뽀려온 계집아이의 만화경을 넣어둔 아들의 책상으로 갔다. 자, 시작해보자. 1-1번 장면입니다. 현재죠. 아내의 발소리가 마루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하고는 그 동그라미는 책상 서랍 깊숙하게 넣어두었던 만화경 네모의 별표를 꺼냈다. 핵심 소재야. 1번 장면에서 만화경이. 자, 근데 또 하나 서술상의 특징 하나 체크하고 갈 게 있는데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의 내면만 나옵니다. 그럼 이거 서술상의 특징 뭐가 되는 거야?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게 돼버리죠. 자,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즉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됐나? 다시 어쨌건 만화경을 꺼냈다. 그것은 두꺼운 마분지를 원통형으로 말아붙인 것으로 표면에는 울긋불긋 크레파스 칠이 되어 있었다. 노년의 쓸쓸함과는 약간 대비되는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는 만화경을 눈에 갖다 대고 빙글빙글 돌렸다. 잘게 자른 색종이 조각들이 거울 면의 굴절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며 여러 가지 꽃 모양을 만들었다. 이 다음 줄 밑줄 칠 건데 좀 기니까 가로해도 됩니다. 만화경 속의 조화는 현란하지도 신기하지도 않았다. 혼잎과 겹잎꽃의 단순한 집합과 확산일 뿐이었다. 밑줄 치도록 할게. 자, 봐봐. 이게 아직 자르지는 않았습니다만 1번 장면의 핵심 사건이 그가 만화경을 보는 게 핵심 사건이야. 1-1에서. 그죠? 그런데 이 만화경을 보는 그의 내면 세계 심리가 어떤데? 별다른 감흥이 없죠. 그치? 그걸 체크해놔야 돼. 아이의 태도와는 조금 달라져. 다음, 조금 더. 옛사람들은 만화경을 돌리며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본다고 했다. 까지를 1-1번으로 자를게요. 됐나? 자, 이제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 엊그제 어떤가? 자, 엊그제에다가 네모치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과거 엊그제라고 잡아놓은 거야. 1-2번에다가. 어쨌든 엊그제 어떤가? 점심 산책에 나선 그가 주택가 골목을 벗어나서 큰 길 물결에 공간적 배경으로 나와는 있었네. 큰 길 물결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위를 집요하게 맴돌며 따라오는 빈 무늬를 보았다. 어깨, 다리, 가슴팍에 함부로 와 닿는 빛을 털어내며 눈살을 찌푸렸으나 하얗게 번뜩이는 그것이 길과 사람들 사이로 정령처럼 댄스하며 뛰어다니다가 다시금 그에게 되돌아와 얼굴에 오래 머무르자 그는 문득 얼굴이 그 뒤에 밑줄 쳐보도록 할게. 얼굴이 쫄아드는 공포를 느꼈다. 자, 쫄아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결국 소멸의 이미지가 되면서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어져 있는 대목입니다. 소멸의 이미지를 환기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어져 있다고. 조금 더. 센 빗살에 눈을 뜨지 못하며 그는 소리쳤다. 에이, 누구냐? 거울 장난을 하는 게. 그때 쨍쨍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 동그라미 치도록 합시다. 아까 위에 줄거리에서 해놓았던 이웃집의 계집아이죠. 자, 근데 이 아이가 미장원 층계에 앉아 있었다. 아이 손에는 날카롭게 모가선 거울 조각이 들려 있었다. 아이,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나 아이는 말했다. 네, 유리가게에 가서 동그랗게 잘라달라고 하면 된대요. 내일 유치원에서 만화경을 만들 거예요. 만화경은 뭐든지 다 보이는 요술상자래요. 밑줄 치도록 할까? 만화경은 뭐든지 다 보이는 요술상자래요. 자, 그래서 지금 1-2번 아직 끝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는 만화경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태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가 이 만화경을 나중에 훔쳐와서 1-1 현재의 이 만화경을 보는데 요술상자로 보이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야. 뒤에 가서 보면 더 우울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좀 더 볼게. 자, 그러면서 아이는 길을 건너 달려갔다. 뭐든지 다 보인다고. 그는 아이 등 뒤에다가 대고 물어보았으나 물론 진정한 호기심은 아니었다. 단지 의미 없는 되물음일 뿐이었다. 하고 1-2는 끝낼 겁니다. 1-3 시작할게. 그리고 어제 낮 시간이 나왔잖아. 그쵸? 과거 다시 됩니다. 표시해 두시고. 그는 놀이터 벤치에서 그의 가방과 함께 놓인 만화경을 보았다. 집으로 오는 동안을 참지 못해서 도중에 유치원 가방을 팽개치고 자전거 가게로 달려가는 그 애의 버릇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 요술 상자를 통해 뭘 들여다보았을까? 그는 아이의 거기부터 밑줄 칠 겁니다. 그는 아이의 눈이 되어 아이 눈에 비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 밑줄로 만화경을 집어들었다. 자, 그래서 아이의 시선이 탐났던 거야. 만화경 자체가 탐났던 게 아니라, 아직 자르진 않았습니다만 아이의 시선이 탐났다고 그는. 즉 이거는 생명력에 대한 욕망과 호기심인 거죠. 자기가 이미 상실한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자 욕망입니다. 나도 어린아이의 유치원생의 시선을 가져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 그걸 품에 감추고 어제 오후 내내 그는 잃어버린 만화경을 찾기 위해 헛되이 모래더미를 헤치는 아이를 지켜보았다. 이 할아버지 굉장히 사악한 할아버지네요. 자, 아이는 울면서, 아니군요, 지켜보았다. 아, 내 만화경을 누가 훔쳐갔어요. 전시회에 낼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는데. 아이는 울며 벌써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았을 가방과 만화경이 놓였던 긴 의자 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까지 하고 1-3번 자르시는 거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에서 1-4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화경 계속 보고 있었잖아. 자, 그리고 다시 뭐든지 볼 수 있대요. 그는 아이의 말을 흉내내며 중얼거리고 빠르게 만화경을 돌렸다. 돌리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유리와 거울과 색종이가 어울려 모였다. 흩어지는 모양이 다양해졌다. 근데 그 안에서 뭘 봤는가? 대박 슬프죠. 다음 줄 밑줄. 그건 어쩌면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번식하는 하진우와 같았다. 밑줄 치고 병원균에다가 세모. 병원균에다가 세모.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신비롭다거나 환상적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균, 세균으로 보인다고. 노년의 쓸쓸함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이겠죠? 체크해두도록 하시고, 노년의 쓸쓸함, 투영,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투영됐다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벌써 손가락을 페이지에 갖다 대고 있는 사람도 계신데, 그죠? 자, 색종이의 선명한 색감 때문인지도 몰랐다. 자, 지금 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1-2번 장면이나 1-3번 장면에서 분명히 아이와 그의 대화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없이, 큰 따옴표가 없이 그냥 서술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거 하나 꼭 체크해둬야 되는 게, 서술자의 서술과 대화가 구분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술과 대화가 분리되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치? 물론 뒤에 가면 딱 한마디가 큰 따옴표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서술 안에서 그냥 처리해. 약간 혼란하고 약간 암담하고 이런 이미지와 이 서술 방식은 좀 잘 어울려. 그것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어쨌건 그는
병원균으로 만화경 안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장면, 이제 안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작해볼까? 현재야, 집에서 맥이라던가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 되어 하진우랍니다. 볼까요? 내가 아까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나서 준비해온 맥입니다. 깜짝 놀랄 거야. 진우쌤이 있을 거야. 이게 맥이래. 그렇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나이지리아 맥이라든가 하여튼 맥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자, 그래 한번 봤습니다. 다시 맥이라던가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래요. 밑줄 칠까? 나쁜 꿈을 먹는 짐승이래요. 까지 전부 다 맥부터. 자, 이 맥이라고 하는 건 악몽, 흉몽을 쫓아준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 대한 흉몽과 악몽을 꾸었기 때문에 이 맥이라고 하는 소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포 그 자체가 투영됐으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 맥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투영되어 있어. 만든 이유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됐죠? 중얼거리는 동안에도 아내의 손은 쉼없이 반죽을 떼내서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타구와 함께 머릿맡에 두었죠. 타구라고 하는 것은 잘 때 가래가 생기면 뱉으려고, 자다가 일어나서 가래 생겼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실까지 간 다음에 탁 하고 돌아오기 뭐 하니까 머리맡에 뒀다가 가래 뱉는 거래. 접시 같은 거. 근데 다시 타구랑 같이 놓아두었대 때문에 타구에 가득 고인 가래침은 마치 맥이 밤새 먹고 이른 새벽에 토해놓은 흉몽과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관 속에다가 맥을 같이 넣어달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밑줄 칠까? 할아버지는 관 속에 맥을 같이 넣어달라고 유언을 하셨대. 뭘 꿀지 모르니까. 무엇을 꿀지 모르니까? 뭘 끄덕끄덕이야. 주관식인데. 악몽, 흉몽을 꿀지 모르니까 같이 넣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 잘 보자. 지금 같이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마 밖에 비 오는 겁니까? 비? 굳이 시각적으로, 아니, 기왕 했는데 확인합시다. 저녁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10분 있으면 비가 이렇게 오네. 보통 이렇게 촬영자가 센스가 있으면 바깥에 비 오는 거 이렇게 좀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않니? 네, 이미 이렇게 대사까지 했는데 한번 잡아봐. 보이긴 하니?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됐어, 이제 그만 찍어. 어제 새벽에 갑자기, 요즘에, 근데 이게 흉몽을 꿀지 모른다. 죽음 이후에. 이걸 조금 잘 이해해 볼게요. 죽음 이후에 꿈을 꾸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종교에 따라서는 사후 세계를 다르게 인지하잖아. 그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은 안 했겠지. 천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옥을 간다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불교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다 벌레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윤회를 생각하니까 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죽고 나면 그게 계속 끝없는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사실 종교가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 근데 어쨌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맥을 넣어달라고 말했던 일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넣어달라라고 아내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야. 다음, 그리고 아내는 계속 말합니다. 죽은 후에도 나쁜 꿈에 시달릴 걸 겁내셨던 모양이에요. 죽은 사람도 꿈을 꾸는 걸까? 어렸던 나에게는 그게 퍽 이상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물건, 부리던 하인들 모양까지 흙으로 빚어서 무덤 속에 같이 넣었다잖아요. 하고 대각선 긋고 여기까지를 2-1이라고 잡을게. 자, 2-2를 들어가게 되는데 2-2는 말이야, 과거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현재와 과거가 섞여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현재 그가 가수 상태에 들어가, 곧, 즉 반쯤 잠든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눈은, 정신은 반쯤은 현실 세계에 있고 반쯤은 꿈을 꾸는 듯한 이런 상태에 들어가. 근데 약간 떠올리는 그 꿈 같은 사건이 과거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체크한 거야. 한번 볼게. 아내의 조부는 할아버지는 이제 길고 희미한 시간의 복도 끝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다. 머리맡에 맥을 세워두고 어쩌면 그에게 최면을 걸듯 느릿느릿 낮게 읊조리는 아내의 말소리에 손을 잡혀서 그는 덜어는 망각으로 깜깜하게 묻히고 덜어는 어슴푸레 떠오르는 시간 속을 자꾸 걸어간다. 그래서 시간 속을 걸어가. 그래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조금씩 가나봐. 시간 속을 자꾸만 걸어간다. 그것은 마치 감광제가 고루 발리지 않은 필름과도 같다. 어느 부분은 저 홀로 발광체인 듯 환하게 빛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는 굳이 잊혀진 걸 되살리고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건 늙은이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특권인 것이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강퇴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게 입증됐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기억나는데 당장 나만 해도 1월부터 10월 사이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월에 윈터스쿨 했고 2월에 스프링 캠프 했고 3월에 1학기 개강을 했고 7월 중순 지나면서 여름방학 썸머스쿨을 했습니다. 학원의 일정을 알 뿐이지 내 개인적 기억은 상당히 없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을 되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쏜살같이 흘러온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되게 슬프죠? 자, 다음 계속 볼게. 어쨌건 그게 특권이래, 이 할아버지는. 그러나 그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언젠간 가보았던 박물관의 전시실 같기도 했다. 그건 토우나, 자,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겁니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걸 흙으로 만든 거. 자, 흙으로 만든 인형이나 동경 네모 따위가 제목이잖아. 핵심 소재일 거고. 동경 네모 따위에 그 뒤에 물결,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을 진열, 물결. 즉, 그래서 만화경과 굉장히 중요한 걸 나도 모르게 지웠네요. 엄마, 아까 대조적 이미지 잘 써내고 끝에서 마무리해야지 라고 계획을 했는데 지웠네. 역시 기억력이 금방 없어진다니까. 생명의 이미지, 게즈바이, 만화경 이렇게 이어졌죠. 죽음의 이미지, 그와 아내, 그리고 불이 거울, 동경입니다. 이렇게 대조가 돼. 만화경도 결국 거울이니까 생명력의 이미지 쪽에 가 있고요. 근데 동경은 불이 거울, 얘는 죽은 사람들의 부장품으로 묻혀있는 거울입니다. 됐죠? 자,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땅속에 오래 묻혀서 1000년 세월을 살았답니다. 거울이.
윤호야, 천년 세월을 사 안에다가 밑줄 치도록 할게. 그래서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지고 했는데 거울은 그대로야. 조금 더 볼게요. 이제는 말끔하게 녹을 닦아낸 구리 거울을 보자 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죽은 옛날 사람처럼 느껴졌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이 텅 빈 전시실에는 두꺼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자신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둡고 눅눅한 회랑을 걸어 나오며 그는 잠깐 스쳐갔던 이상한 기분에 대해 변명을 해보았다. 영로를 묻었을 때, 아까 줄거리에 나왔던 죽은 아들이잖아. 과거를 확실히 떠올리네? 영로를 묻었을 때 그가 묻고 돌아선 것이 미쳐가는 봄빛을 이기지 못해 성급하게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가 아니라 한 조각 거울 물결이었다고 생각했다. 한 조각 거울? 자, 봐봐. 시체를 묻은 게 아니야. 한 조각 거울을 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아까 위에서 밑줄 쳐 놓았던 천년 세월을 산 그것과 거울을 연결해 볼게. 시체는 성급하게 부패해서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자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천년 동안 이어질 거울을 묻었다고 생각했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식을 잃은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야. 시체는 썩어 없어져도 자식을 묻은 아픔은 천년 세월 동안 이어질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잊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잊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자식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문제에서도 그래서 체크 하나 돼 있죠. 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 할머니, 뭘 만드세요? 부터 마지막 2-3번입니다. 마루 앞마당에 짧게 그림자가 들이우며 일부러 그러는 듯 혀 짧은 소리가 들렸다. 흰빛 레이스 천에 원피스로 갈아입은 옆집 계집아이였다. 그는 가수면 상태에서 빠져나오고자 힘겹게 허우적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내가 꿈을 자꾸 악몽을 꾼다는 아이한테 맥을 주려고도 하고 하는데 아이는 괜찮아, 쿨하게 거절하고, 문제는 계집아이가 꽃을 꺾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이 존재라서 하찮은 생명 따위를 소중히 못 여기는데, 안 여기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야. 생명 파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갈등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소설이 아니야,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노년의 쓸쓸함과 죽음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야, 이 작품이. 되겠나? 그래서 약간 담담한 편이죠. 자,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답 체크해 보시면 3번의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죠. 유치원생이 존재론적 불안이라니. 자, 어쨌건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현대소설을 다 끝낼 예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현대소설 다 풀어 오셔야 되겠죠? 날개 또는 수갑 포함해서 끝까지 다 할 겁니다. 뒷부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